자, 오늘은 피드백을 시작합시다. 이 피드백은 피드백 또는 피드백 앰플리파이어, 결국 이제 피드백을 배우고 피드백을 앰플리파이어에 적용한 피드백 앰플리파이어를 배우는 그런 순서로 갈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자회로를 지금 1년 동안 배우고 있어요. 1학기 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전자회로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 지식, 기반 지식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1년 동안 배워왔고, 바로 직전에 frequency response를 했고, 그 다음에 피드백까지 배우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로를 어떤 회로가 주어지는지 간에 다 그 범주 안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 안에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특히나 피드백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것과는 좀 다른 각도의 회로를 보는 것이고, 회로의 구조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피드백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돌아가서 다시 돌아간다, 뭐 그런 의미죠. 예, 다시 돌아간다, 뭐 그런 의미이고, 한국말로 번역하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뭐 괴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뭐 순수 한국말로 뭐 되먹임, 뭐 그런 말을 쓰기도 가끔 하기는 해요. 어쨌든 그런 의미예요. 그럼 뭐가 돌아가느냐? 돌아가서 다시 feed라는 건 이제 먹이를 준다라는 의미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돌려준다라는 의미인데,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쉽게 얘기해서 출력을, 아웃풋을 인풋 쪽으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피드백 앰플리파이어 또는 피드백 서킷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요런 순서대로 할 건데, 한 가지 좀, 미리 말을 해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수업을 하는 이 강의 노트의 순서는 책에서 나아가는 그런 내용과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책은 좀, 내가 보기에 이해하기 어렵게 왔다 갔다 하는 설명이 있어서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 노트는 상당히 많이 책에 비해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좀 집중해서 잘 듣고, 그리고 책을 그 뒤에 보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훨씬 좋을 겁니다. 일단 상세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큰 그림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드백을 이제 회로를 앰플리파이어에 적용을 할 건데, 그 전에 좀 큰 시스템에 적용을 할 거고, 피드백도 네거티브 피드백이 있고 포지티브 피드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돌려주는데 빼기해서 돌려줄 수도 있고 더하기해서 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피드백 시스템은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 되어야지만 원하는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지티브 피드백은 없느냐? 없진 않고 있을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건 주로 이제 어디에 사용하냐면 오실레이터 같은 걸 만들 때 사용하는데, 어쨌든 그걸 이해하는 그것도 네거티브 피드백을 먼저 이해를 잘 해야지만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전자회로에서 배우는 피드백은 모두 다 100%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 네거티브 피드백 앰플리파이어, 네거티브 피드백 서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피드백 시스템을 한번 어떻게 생긴 건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임의의 feed forward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앰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커먼 소스 앰프든 커먼 게이지든 디퍼런셜 페어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회로들, 그리고 아직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떤 복잡한 시스템이라도 입력을 받아서, 여기 XS가 이제 입력입니다. 출력을 발생을 시키죠. X 아웃이. 그거의 개인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그럼 다시 말하면 X 아웃은 XS 곱하기 A 곱하기 XS가 X 아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입력이 들어가면 바로 출력이 나오는 시스템이 feed forward 시스템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이 출력을요, X 아웃이죠. 출력을,
좀 잡아다가 쓸 거예요. 이렇게. 요런 걸 갖다가 출력을 이제 잡아오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센스 미케니즘이라고 합니다. 센스를 한다고 그래요. 출력을 센싱을 한다. 미케니즘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출력 신호를 잡아오는 그런 뭐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블락 다이어그램에서는 간단하죠. 뭐 그냥 이렇게 가져오면 이 엑스아웃을 가져오는 거니까. 근데 이게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 특별히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볼테이지 시그널이면 볼테이지를 어떻게 가져올지, 커런트 시그널이면 커런트를 어떻게 가져올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온도면 온도를 어떻게 가져올지. 어쨌든 출력 신호를 센싱을 해야 됩니다. 센싱을 해서 어디다가 보내냐면 또 다른 어떤 네트워크, 또 다른 회로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네트워크에 보내요. 얘가 이제 피드백 피드백 네트워크입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그 어떤 회로든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피드백 네트워크에 개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베타라고 합시다. 베타라고 하면 피드백 네트워크에 그러니까 출력을 센싱을 해서 엑스아웃을 센싱을 해서 그걸 피드백에 집어넣어주면 이쪽이 피드백에 입력이 되죠. 피드 포워드 시스템은 이쪽이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이었어요. 근데 피드백은 이걸 받아서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이 오른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력을 갖다가 그러면 엑스아웃을 받아다가 베타배 해가지고 이쪽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그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일단 XF라고 씁시다. XF는 이제 피드백 된 시그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집어넣냐면, 원래 들어가는 입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들어가는 입력에서, 이렇게 해서, 원래 들어가는 입력, 하고, 빼기를 해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했으면, 여기 더하기, 빼기. 그러니까, XS 빼기 XF를 A로 집어넣는 겁니다. A로 집어넣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빼기 하는 회로인데, 물론 이것도 시그널 다이어그램에서는 쉬워요. 그냥 뭐 더하기 빼기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실제로 볼티지나 커런트일 때는 어떻게 빼고 더할지는 이제 좀 쉽지 않은 부분이죠.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comparison. 그러니까 지금 컴패리즌 미케니즘이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컴패리즌이라는 말은 이제 입력 시그널과 출력 시그널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내보낸다. 그런 의미에서 컴패리즌 미케니즘이라고 할 거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리턴 미케니즘이라고. 이 단어가 이제 여러 번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센스라는 말과 return이라는 말이 이제 주로 많이 쓰이게 될 텐데 요 말을 기억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feedforward 시스템에는 피드백이 없을 때는 입력 시그널이 그냥 들어갔지만 이 피드백을 걸어주고 나면은 어떻게 들어가면 XS 빼기 XF가 A로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XI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XI라고 이름을 붙여서 빼기 한 결과 시그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걸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서 여기를 빼서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에서 네거티브 피드백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원래 입력 시그널과 피드백 돼서 들어오는 시그널을 더해서 집어넣으면 포지티브 피드백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네거티브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을 하면은 시스템이 되게 불안정해져요. 그래서 네거티브 피드백이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반드시 네 개의 구성 요소를 찾아야 되는데, 첫째가 feed forward 시스템, 두 번째가 어떻게 센싱을 하느냐, 센스 메커니즘, 센스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피드백을 센스된 시그널을 뭔가 처리를 해서
다시 돌려주는, 피드백 시켜주는 피드백 네트워크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컴패리즌 네트워크 또는 리턴 네트워크, 리턴 미케니즘은 어떻게 되느냐. 요 네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피드백 배우기 전까지는 여기만 계속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걸 어떻게 구성할지, 센스 미케니즘을 어떻게 구성할지, 리턴 미케니즘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체 클로스드 룹 트랜스퍼 펑션 전체, 우리가 클로스드 룹이라는 거는 이제 이게 피드백 네트워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룹을 형성하고 있죠.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형성했다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클로스드 룹 시스템이다라는 거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클로스드 룹 시스템의 트랜스퍼 펑션을 한번 구해 볼게요. 트랜스퍼 펑션이 뭐예요? 입력 소스에서 출력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러니까 전체 게인을 구하는 거예요. XS분의 Xout. 그걸 구하 보면 일단 노트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XI를 우리가 에러 시그널이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XS에서 XF까지의 차이인데 그걸 에러 시그널이라고 부르는데, XI는 어떻게 결정돼요? XS 원래 입력 시그널에서 피드백돼서 들어오는 시그널의 차이가 되죠. 피드백 시그널 XF는 어떻게 결정이 돼요? Xout을 베타 배하는 거니까 XF는 베타 X5가 되고, 아웃풋 시그널 어떻게 결정됩니까? X5라는 거는 XI가 들어가서 A 배에서 X5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 클로스 룹 시스템에서 적을 수가 있고, 이걸 연립 방식을 잘 풀면 XS분의 Xout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 게인이라는, 피드백 시스템의 게인이라는 의미에서 A sub F라고 이제 쓸게요. 그러니까 F가 이제 피드백 시스템의 게인입니다. 그렇게 쓰면 그거는 A over 1 플러스 A 베타가 돼요. 그러니까 이 A 값과, 그러니까 원래 피드백이 없을 때 전체 시스템 게인이 얼마였죠? A였죠. 피드백이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나가는 건데 게인이 A가 되는 거죠. 근데 피드백 시스템이 있으면 전체 게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A over 1 플러스 A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걸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 A 곱하기 베타가 이 일반적인 피드백 시스템에서는 A 곱하기 베타가 매우 커요. 매우 큰 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큰 수기 때문에 여기 1을 무시를 하게 되면 요 전체 값이 거의 1 오버 베타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피드백을 하기 전에는 전체 게인이 얼마였어요? A였죠. 근데 피드백을 한 다음에 클로스 룹에서는 전체 게인이 대략 얼마예요? 요 베타의 역수 1 오버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이상해요. 왜 그러면 원래 A로 만들어 놨는데 왜 베타 게인이 원래 A였던 놈이 좋은 건데 왜 베타의 역수로 다시, 그러면 이 전체 게인은 베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A는 뭔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우리가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거는 전체 게인을 베타로 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를 0.1로 만들면 전체 게인이 얼마가 돼요? 10이 되죠. 베타를 0.01로 만들면 전체 게인은 100이 되죠. 이렇게 우리가 A를 가지고 전체 시스템의 게인을 정하는 게 아니라 베타를 가지고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면 베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이 베타를 만들기가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베타는 1보다 작은 숫자예요. 그래야지 역수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게인이 나올 테니까. 1보다 작은 어떤 숫자이고, 그러면 이거 왜 베타를 가지고 전체 시스템의 게인을 결정하려고 하느냐? A는 큰 숫자를 만들 수 있지만 베리에이션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앰프의 게인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100짜리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100이 일정하게 결정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온도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저항값 공정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100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 만들어내면 여러분 실험실에서 맨날 느끼죠. 실제 만들면 100이 나올 수도 있고 150이 나올 수도 있고 200이 나올 수도 있고 50이 나올 수도 있고 막 변합니다. 근데 이 베타는 우리가 비교적 쉬우면서도 리프로듀서블하게 매우 릴라이블하게 정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자세한 사항은 또 뒤에 차차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오버롤 시스템의 게인을 베타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 슬라이드에서는 클로즈 룩 트랜스퍼 펑션이 이 시그널 플로우 블락 다이어그램에서 A 오버 1 플러스 A 베타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에러 시그널이 뭐고 피드백 시그널이 뭐고 아웃풋 시그널이 뭔지 그 이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1학기 때 오팸을 배우면서 피드백을 이미 다뤘어요. 네, 피드백을 다뤘어요. 여러분들 이 회로가 뭡니까? 이게 이제 오팸 서킷에서 이게 뭐예요? non-inverting 앰프죠. non-inverting 앰프입니다. 이거 게인 얼마인지 기억나요? 이게 non-inverting 앰프가 오팸이 아이디얼하다면 1 플러스 R1 오버 R2로 이제 전체 게인이 결정되는 거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피드백 시스템이에요. 왜 그런 거 볼까요? 입력이 들어가고 있고요. 출력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아이디얼 오팸을 가정하지 않고 이 오팸의 게인을 A1이라고 합시다. A1은 큰 수이긴 하지만 무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X가 들어가면 A1 배에서 Y로 나와요. 근데 이 전압을 어떻게 합니까? 요 부분이 피드백 네트워크예요. 여기 그라운드까지 포함을 시키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요 부분이 피드백 네트워크라서 이 Y라는 출력 전압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피드백을 보내서 이쪽으로 보내고 있죠. XF를 만들어내고 있죠.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Y라는 아웃풋 시그널을 받아서 R1 더하기 R2분의 R2로 스케일링을 해서 곱해서 XF를 나오죠. 그래서 이게 피드백 네트워크, 여기가 센스 미케니즘이 되고 센싱 네트워크가 되고 이게 피드백 네트워크가 되고 이쪽이 이제 피드백 시그널이 되고 그 시그널을 어떻게 합니까? 입력과 빼서 증폭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쪽이 리턴 미케니즘 또는 컴패리즌이 되는 겁니다. 더하기 빼기. 이 앰프가 자체적으로 더하기 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의 전체 게인을 우리가 한번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기반으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러 시그널이라는 거는 입력 시그널에서 피드백 시그널을 뺀 거니까 여기 XI 여기서 여기 뺀 거 X에서 XF를 뺀 게 에러 시그널이 될 테고 피드백 시그널이라는 거는 Y 전압을 XF로 만드는 거니까 XF라는 것은 Y 전압이 R1 더하기 R2분의 R2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네, 아웃풋 시그널은 에러 시그널을 A1배에서 Y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Y는 A1 곱하기 XI가 되죠. 그래서 앞에 피드백 네트워크에서 얘기했던 베타 값은 뭐에 해당해요? 베타라는 거는 Y분의 XF, 그러니까 Y가 XF로 어떻게 변환되느냐 그 값을 해당하는 거니까 요 식에서 베타는 R2 오버 R1 플러스 R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그 feed forward 시스템의 게인 A는 뭐에 해당해요? feed forward 시스템이라는 거는 요 값이 해당하죠. A1이 요 앰프의 게인이니까 A1이 되죠. 따라서 이거 전체 게인이 얼마 됩니까? 전체 게인이라는 거는 A 오버 1 플러스 A 베타인데 A는 A1이고 베타는 요 값이니까 우리가 다 쓰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전체 게인이 돼요. 전체 게인. 근데 이제 우리가 아이디얼 오팸이라고 한다면 A1이 무한대에 해당하는 거라서 만약에 A1이 매우 크다면 어떻게 됩니까? A1이 매우 크면 이 값에서 요 1이 무시되고 A1이 캔슬돼서 요거의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게인이 1 플러스 R1 오버 R2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디얼한 오팸, 다시 말하면 A1이 무한대일 때의 오팸일 때의 전체 non-inverting 앰프의 게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지만 디테일하게 아이디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전체 게인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유도하기도 했어요. 오팸 할 때 피드백을 안 배웠어도 유도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피드백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A 값과 베타 값을 알아내고 그걸 통해서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그 몇 가지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게 피드백 시스템에서 여기가 컴패리즌 메커니즘 여기 요 시그널 우리가 앞에서 VI라고 했는데 여기 에러로 E로 다시 바꿨습니다. 요 시그널을 우리가 에러 시그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컴패리즌 에러라고 그래요. 여기에서 여기 뺀 거가 차이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에러 시그널을 다시 한번 정의해 보면 X 빼기 XF가 되죠. 근데 XF라는 거는 어떻게 됩니까? 요 아웃풋 시그널을 K배 하는 거고
앞에서는 또 베타라고 했는데 여기는 K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이제 K라는 말이 자주 나와 있고, 우리 강의 자료에는, 그리고 다른 책에는 베타라는 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좀 혼용해서 쓸 겁니다. 염두에 두고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입니다. K나 베타나. 그래서 여기서 XF라는 거는 Y 곱하기 K가 XF인데, Y라는 건 또 요 에러 시그널이 A1배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 XF라는 거는 2 곱하기 A1 곱하기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 시그널을 여기를 정리를 하면 2로 다시 환산하면 X 나누기 1 플러스 A1K가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이는 시그널, 컴패리즌 돼서 나오는 시그널은 입력 시그널을 1 플러스 A1K로 나눈 거와 같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전체 피드백 시스템에서 A1 곱하기 K 값이 증가하면 우리가 이거를 매우 크게 만들 거예요. 이 값을 A1 곱하기 K 값이 증가하면 에러 시그널은 어떻게 돼요? 거의 0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A1 곱하기 K가 1보다 매우 크면, 증가하면 에러 시그널은 거의 0에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A1 곱하기 K, 그러니까 요 게인과 피드포워드 시스템의 게인과 피드백 네트워크의 게인을 곱한 값이 우리가 매우 크게 만드는 게 좋은 피드백 시스템인데, 좋은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요 에러 시그널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요 에러 시그널이 거의 0에 가깝다는 얘기는 X 값과 XF 값이 거의 같다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하고 같으냐면 X와 XF가 거의 같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 시스템은 XF가, 다시 말하면 이 피드백돼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X와 거의 같다, 입력 시그널과 거의 같다.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이미 입력 시그널을 막 줄 거 아닙니까? 막 주면, 그러면 이 피드백 시스템이 아주 좋은 피드백 시스템이라면 요 시그널은 요거와 거의 똑같은 시그널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는 거고, 에러 시그널은 거의 0이 되는 거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오팸에서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팸 배울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가 버추얼 숏이다. 그래서 버추얼 숏이 되기 때문에 A1이 무한대가 된다면, A1이 그 아이디어 램프에서 A1이 무한대가 된다면 이게 버추얼 숏이다. 그래서 여기 이 입력 시그널과 요 시그널이 똑같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하고 막 그랬죠. 그게 다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에러 시그널이 거의 A1이 무한대가 되면 에러 시그널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X와 XF는 요게 이제 입력 시그널이고 여기가 이제 피드백 시그널인데 같다는 거죠. 굿 레플리카가 되는 겁니다. 피드백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룹 게인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룹 게인은, 자, 룹이라는 말, 자, 이게 피드백 시스템은 요렇게 룹을 이루고 있어요. 룹을. 그러니까 뭔가 시그널이 뭔가 발생을 하면 한 바퀴 돌아와서 이 한 바퀴 돌아와서 자기 자리로 올 수가 있습니다. 룹 게인이라는 거는 요 룹에서 룹을 한 바퀴 돌아왔을 때 거치는 게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원래 요 피드백 시스템이 요렇게 연결되어 있던 건데, 여기를 딱 끊고, 그러니까 여기가 연결되어 있던 자리인데, 요걸 딱 끊고 절단하고, 여기다가 피드백 테스트 시그널을 집어넣어서 한 바퀴 돌아와서 자기 자리로 올 때, 그때의 게인. 또는 근데 이제 이거는 입력을, 뭐 여기를 끊고 할 수도 있지만, 원래 여기가 요렇게 연결되어 있었던 건데, 여기를 끊고, 임의의 어떤 지점에서 시그널 인젝션에서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로 돌아왔을 때 나타나는 게인, 그걸 우리가 룹 게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거나 룹 게인이 얼마예요? 테스트 시그널을 주면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게인이 얼마입니까? A1 곱하기 K죠. 여기서도 K 곱하기 A1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쪽 다 그 테스트 시그널을 주고 그 돌아오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룹 게인은 이제 부호가 있긴 하지만 그 마이너스 K A1이 됩니다. 또는 앞선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듯이 베타 A1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네.
K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 A1 곱하기 베타 값을 우리가 룹 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앞서서 피드백 시스템을 어널리시스 할 때 A 곱하기 베타가 매우 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A 곱하기 베타가 이게 피드포워드 시스템의 게인과 피드백 네트워크의 게인인데 이게 앞에서 얘기는 안 했지만 이게 룹 게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룹 게인이 이게 부호는 지금 어차피 네거티브 피드백 시스템으로 맞춰야 되니까 절대값만 얘기하죠. A 곱하기 베타가 크다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큰 게 우리가 일반적인 시스템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다, 만들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룹 게인이 클 때 전체 피드백 시스템의 게인은 1 오버 베타가 된다. 룹 게인은 크게 만들어주는 게 좋다.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도 역시 룹 게인이 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역시 룹 게인이 클 때 에러 시그널은 거의 0이고 입력과 피드백 시그널은 레플리카가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룹 게인이 크다는 게 굉장히 피드백 시스템에서는 중요한 특성이고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고 아주 원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피드백 시스템의 룹 게인을 우리가 알아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얘기, 블락 다이어그램 레벨에서 얘기를 했고, 일단 이제 첫 번째 논의할 게 네거티브 피드백을 왜 하느냐, 그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을 여기 세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해놨어요. 개인 디센스타이제이션, 개인이 둔감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변화가 둔감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밴드위스 익스텐션, 밴드위스가 증가한다. 리니어리티가 개선된다. 리니어리티 임프루브먼트. 그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피드포워드 시스템 게인, 여러분들 앰프를 만들었는데 게인이 100이에요. 그 다음에 베타가 0.1이에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시스템의 게인은 이렇게 피드백을 만들었을 때 전체 게인은 얼마입니까? AF라는 게 A 오버 1 플러스 A 베타니까 이거로부터 그 A가 100이고 그 다음에 베타가 0.1이면 이 게인은 9.09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렇군요. 예, 개인이 100인 원래 개인 100짜리를 가지고 베타 0.1짜리로 피드백을 만들어주면 전체 개인이 9.09가 됐어요. 자, 그런데 A가 만약에 20%가 바뀌었다고 칩시다. 다시 말하면 100이 아니라 120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AF가 얼마가 되느냐? AF가 100이 120이 되면 전체 개인은 9.23이 돼요. 자, A는 20%가 바뀌었어요. A는 매우 많이 바뀌었죠. 그런데 AF는 얼마 바뀌었습니까? 몇 퍼센트가 바뀌었죠? 이거는 계산해 보면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피드백을 쓰지 않고 개인을 100짜리를 그냥 썼다. 그냥 feed forward 시스템만 썼다라고 했을 때 개인의 변화가 20%면 굉장히 큰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드백을 걸어서 쓰면 A가 설사 20%가 바뀌어도 AF는 1.5%밖에 안 바뀌니까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시스템,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이거는 베리에이션이 적은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피드백을 하는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A가 20% 바뀌는 것만 생각하느냐, 베타는 안 바뀌느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드백 회로를 구성할 때 A는 수십 %가 자주 바뀔 수 있지만 베타는 거의 안 바뀌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의 변화량, 물론 베타도 엄밀히 말하면 좀 변할 수 있겠지만 베타의 변화량은 매우 작아서 그건 고려하지 않고 A가 이렇게 많이 바뀐다는 거가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밴드위스 익스텐션이에요. 자,
만약 우리가 이미 프리퀀시 리스폰스에서 게인이라는 거는 미드밴드 게인이 아니라 그 하이 프리퀀시에서 폴을 가지고 이제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드포워드 시스템의 게인을 우리가 A 넛이라고 놓지 않고 이게 이제 원폴 시스템으로 1 플러스 S 오버 오메가 넛, 그러니까 이 A의 원래 주어진 시스템이 미드밴드 게인이 A 넛이고 3D 밴디스가 오메가 넛이다 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이 시스템을 피드백 시스템에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A가 좀 식을 좀 다르게 썼는데 여기 요 베타는 캔슬 되는 거니까 이게 AF 맞습니다. AF인데 이렇게 써놓고 A가 요런 그 밴디스 리미티드 시스템, 밴디스가 존재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요 식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요 A의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식을 다 여기다 집어넣고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식을 의미를 살펴보면 이 전체 피드백 시스템의 미드밴드 게인은 얼마예요? A0 오버 1 플러스 A0 베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시스템의 미드밴드 게인에다가 베타를 적용한 그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미드밴드 시스템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요 뒤에 텀인데 요 피드백 시스템인데 여기서 원래가 이제 원폴 시스템이었다면 피드백을 걸어도 원폴 시스템이 되죠. 근데 원폴 시스템의 폴이 바뀌었어요. 폴이. 여기 원래 폴이 얼마였어요? 오메가 넛이었어요. 그러니까 3D 밴디스가 오메가 넛이었어요. 원래 시스템은. 근데 피드백을 건 다음에는 폴이 어떻게 됐습니까? 폴이 원래 오메가 넛에서 1 플러스 A 넛 베타만큼 곱해져서 돼요. 그러니까 폴이 어떻게 됐습니까? 매우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피드백 시스템이 미드밴드 게인이 A 넛이고 오메가 넛이었다면 게인으로 피드백을 건 다음에는 미드밴드 게인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피드백을 걸면 원래 피드포워드보다는 게인이 작아지니까 A 넛이 게인이 이만큼 A 넛 나누기 1 플러스 A 베타만큼 나눠졌고, 밴디스는 원래 오메가 넛이 1 플러스 A 베타만큼 커진 거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게인이 떨어진 만큼 밴디스가 증가한 거예요. 그 팩터가 1 플러스 베타 곱하기 A 넛이에요. 그래서 피드백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인이 떨어지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A 넛보단 떨어집니다. 1 오버 베타로 되는데 1 오버 베타는 A 넛보단 작아요. 그래서 떨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밴디스가 증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보드 플랫을 그리면 이게 이제 보드 플랫이 그 게인이 요만큼 떨어지면 밴디스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같은 팩터로 이게 떨어진 만큼 이쪽에 올라가니까 요 끝에 점에서는 같은 라인을 따라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원래 시스템이 피드백을 걸기 전에 그 보드 플랫이 이렇다면 피드백을 건 다음에는 이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A넛이, 그러니까 A넛 어떤 주어진 시스템이 이렇게 이런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K가 0이라는 건 이제 피드백을 안 걸었다는 얘기고, 피드백을 0.1을 걸면 그러면 어느 정도 게인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밴디스는 그만큼 증가하죠.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면 요게 떨어진 만큼 요 밴디스가 증가하는 거라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원래 피드백 시스템을 그려놓고, 원래 보드 플랫에서 게인이 떨어진 걸 알면 거기서 쭉 그려가지고 요 끝에 만나고 그 다음엔 같이 갑니다. 만약에 피드백을 좀 더 강하게 걸면 K가 0.5라면 게인이 더 많이 떨어질 거고 쭉 가서 끝에 가서 만나서 같이 가죠. 그래서 이게 피드백을 걸면 밴디스가 증가한다. 지금 보면 게인은 떨어지고 있고 밴디스는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인은 떨어지고 피드백을 걸면 게인은 떨어지고 밴디스는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요 게인이 여기가 0db인데 db로 그린 거니까요. 이거는 db로 그린 겁니다. 0db 다시 말하면 게인이 1이 되는 주파수
또는 오메가 U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FU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개인이 1이 되는 주파수는 변하지 않아요. 피드백을 걸어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유니티 게인, 개인이 1이 되는 때의 밴드위스, 유니티 게인 밴드위스는 변하지 않는다. 피드백을 걸어도. 그래서 이 유니티 게인 밴드위스가 어떤 회로의 궁극적인 어떤 특성을 평가하는 좋은 파라미터 중에 하나가 되죠. 유니티 게인 밴드위스. 피드백을 걸어도 피드백을 걸면 게인은 떨어진다. 그만큼 3dB 밴드위스는 증가한다. 하지만 유니티 게인 밴드위스는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니어리티가 개선된다고 그랬어요. 자, 어떤 피드백 시스템이 이게 이제 그 트랜스퍼 커브인데 이쪽이 입력이고 이쪽이 출력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개인이 A1이라는 이 기울기, 개인이 A1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시스템이 난리니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X가 입력 시그널이 좀 작을 때는 개인이 A1인데 좀 X가 좀 커지면 A2라는 개인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이건 난리니어 시스템이죠. 개인이 이렇게 될 때랑 여기랑 다른 거니까 신호에 왜곡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피드백을 걸면 A1은 K라는 피드백을 걸면 A1은 A1 나누기 1 플러스 K A1이 되고 A2는 A2 나누기 1 플러스 K A2가 되는데 이거 전체가 다 이렇게 줄어드는 꼴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이 꺾이는 정도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걸므로 인해서 좀 더 리니어해진 거죠. 퍼펙트는 아니지만 리니어라이제이션이 된 겁니다. 리니어리티가 임프루브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장점이 많아요. 무슨 장점이 있었습니까? 개인 디센스타이제이션. 개인이 잘 안 변한다. 밴드위스, 프리퀀시 리스폰스 관점에서 봤을 때 밴드위스가 증가한다. 그 다음에 리니어리티가 좋아진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피드백을 사용하는 거고 피드백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피드백의 일반적인 그 디스커션하고 베네핏, 어드밴티지를 논의를 한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